인권 정책을 맡고 있는 강영숙 사무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정말 멀리서 전국에서 오셨는데요.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시간이 10분이 지났지만 아직 오고 계시기 때문에 잠깐 사전에 안내 말씀드리고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충남에서 개최됐던 한국인권회의 인권위원회 회의에서 인권 협의체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오늘 제6회 우리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 인권도시 포럼 행사와 연계해서 특별하게 회의를 마련했고 또 사고 협력 방안을 이렇게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참여하는 도시에서는 우리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인권위원회가 설치된 12개 지자체에서 9개 단체가 지금 한 4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었습니다. 지금 오고 계신 것으로 알고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회의 시작 전에 회의 진행 순서를 잠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의 첫 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주제는 우리 최영애 서울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실 텐데요.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과 이어서 광주 지자체의 인권위원회 활동 상황 과제 공유를 위해서 광주, 충남, 서울 사례를 차례로 듣고 나서 인권위원회 협의체 구성을 위한 우리 김영환 서울시 인권위원님의 제안 설명과 또 토론 순으로 진행해서 11시 50분에 회의를 끝내고 인근에 있는 오찬장으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아직 조금 떨으신 것 같으니까요. 이번에 우리 지금 2016 세계 인권도시 포럼을 잠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컨퍼런스 홀 등에서 나흘간 일정으로 포럼이 진행됩니다. 이번 포럼 참가 규모는 한 30개국 62개 도시 1000여 명이 참가해서 환경, 여성, 장애 등 8개 분야로 나눠서 열띤 토론을 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특별회의에서는 오늘 회의 외에도 오늘 1시부터 아시아문화전당 컨퍼런스 홀에서 도시와 해비타트 3라는 주제로 전문가 회의가 있을 예정이고 또 금요일날 우리 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인권정책 사례를 공유하게 되고 또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별회의 등 세션을 마련해서 인권 담론 공유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게 되는데요. 우리 인권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의례는 생략하고요. 이후 진행은 우리 최영애 서울특별시 인권위원장님께서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기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영애입니다. 반갑습니다. 진행은 앉아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의 회의는 전국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고세위원님들이 함께하는 그런 전체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회의에 참여하시는 지자체는 9개 지역 그리고 한 40분 정도가 참여하시도록 되어 있고 아마
곧 도착들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충남에서 저희가 그 인권위원회 그 회의가 있었고, 거기에서 오늘 광주에서 열리는 국제인권도시 포럼에서 정식으로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체를 발족을 해보자. 그래서 오늘 그 내용과 그리고 어떤 진행을 하면 좋을지 운영에 대한 것도 논의를 하자 하는 것이 오늘의 주된 안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참석하신 분들 서로 인사도 좀 나누고, 그리고 또 발제하시는 분들 발제를 듣고 2부에서 저희가 협의체에 관련한 것은 들을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면 혹시 잊고 갈까봐 오늘 이 자리를 그 준비해 주신 광주 광역시 인권평화 포럼 관련자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그 임지영 선생님께서 이 모든 수고 실무를 맡느라고 수고하셨다고 합니다. 임지영 선생님 어디 계신가요? 네, 박수로 여러분들 좀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순서를 저 맞은편부터 선생님 이렇게 가는 걸로 자유롭게 가고, 마이크가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개를 하시면서 오늘 오신 분들, 그리고 지금 그 위원회가 설치된 지가 언젠지 뭐 간략한 소개도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왔습니다. 전라북도 지금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신향균이라고 합니다. 예, 저희 지역은 뭐 아시겠지만 좀 늦게 시작해서 2015년부터 지금 인권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작년에 한 3번 정도 했고, 올해 지금 한 4차례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최근에 인권 기본 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전라북도 인권보호 및 증진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것 최근에 작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역할들을 해야 될 텐데 다른 지자체에 많은 도움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남에서 왔고요. 저는 장애 파트 영역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난해에 인권위원회가 설치돼서 저희도 올해 비로소 기본 계획이 마련이 돼서 사실상 회의는 한 4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도 전라남도에서 왔습니다. 전라남도 인권위원입니다. 문행주도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전남인권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는 배재권입니다. 방금 설명해 주셨습니다만은 작년에 이제 구성되고 이제야 기본 계획이 수립되는 완성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타도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인권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홍관표 교수입니다. 예, 뭐 전라남도 인권위원회가 늦게 시작했지만 뭐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있을 수 있도록 기여하도록 노력하려고 하고요.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가 설립이 돼서 서로 이런 정보나 또 협력해야 될 사항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강원도 상임인권보호관 노진석입니다. 원래 부위원장님이 참석하셔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참석을 못하셨고요. 그리고 저희 강원도 인권위원회는 2014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기가 지난 5월달에 만들어져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오늘 저는 여기서 나온 협의회 구성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을 다음 달에 저희가 인권위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고를 드리고 인준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주 인권증진 시민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종민이라고 합니다. 멀리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아마 강역 관련 협의체가 잘 이렇게 이야기되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은 서울시 교육청 학생인권 5호관으로 있고요.
제가 서울시 인권조례를 여기 김영원 소장님이랑 8대 서울시 의원 때 저희가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인권위원으로다 지금은 어린이 청소년 참여 인권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저희 그 성인권 전문가님하고 그리고 저희 인권교육청의 인권조사관 박은경 선생님, 최지혜 선생님 이렇게 함께 모시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시 인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김영이라고 합니다. 1기와 2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장애 쪽에서의 보도를 맡고 있기는 합니다만 서울시 인권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인권과 장애가 도시 안에서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이것이 장애 인권이 모두 인권으로서 갈 수 있는 도시 안에서 특히 어떻게 이 인권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게 돼서 저는 이렇게 이 서울에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굉장히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 인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용관 위원입니다. 2기에 금년 초부터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같은 서울시 인권위원으로 있는 오필호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그 인권팀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팀장으로 있으면서 좀 인권행정을 도입하는데 이렇게 실무를 좀 맡았었고요. 지금은 인권위원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서울시 인권위원 2기 올해 처음 시작한 정문자입니다. 저는 여성하고 노동, 지금 여성단체이라 여성과 노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인권위원 권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아침에 기차를 같이 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시에 다들 이렇게 모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형완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시 인권위원회를 1기, 2기를 계속했고 지금 현재 충남 인권위원도 이제 1기, 2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달에 발족한 경기도 인권위원회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인권기구 협의체의 구상을 처음에 이제 좀 실무적인 간사 역할을 하면서 재작년부터요. 그러면서 일을 진행해 왔고 따라서 오늘 저는 뭐 꼭 서울시에 해당된다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몇 군데의 지자체 인권기구 활동을 하면서 느낀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 같은 숙제 이런 것들을 좀 이 자리에서 푸는 데 이렇게 좀 실무적인 역할을 좀 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강주 인권위원 위원장 최숙희입니다. 강주는 인권위원회가 12년도에 개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4년째 활동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인권위원으로 1기, 2기 참여를 하다가 올해 그 위원장을 한 몇 개월 동안 지금 맡고 2기를 마무리를 지금 잘 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어쨌든 전국적으로 근데 인권이 하나의 그 화두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위원들의 활동들을 어떻게 네트워킹을 좀 잘해서 지역에 뭐 차별 없이 어떻게 보면 균등하게 인권이 실현되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이 자리에서 좀 같이 하시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서로 힘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주 인권정기 시민위원 주경미라고 합니다. 저는 여성노동 쪽의 분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지금 오신 네. 예. 멀리 계셔서. 예, 제가 멀리 있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못 보신 것 같습니다. 예, 저가 이게 좀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거리감이 느껴지는데요.
제가 오늘 이 발표를 맡다 보니까 우리 주최 측에서 일부러 휠체어탑 앞자리에 이렇게 편이 아닌 편의를 제공해 주셨는데요. 되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충남 인권위원 1기, 2기, 이제 어제 저희가 이제 2기가 새로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어제 이제 위촉장을 받았는데요. 저희는 이제 제가 이제 1기 위원장을 맡았었고요. 그 다음에 2기 어제 이제 위촉을 받으면서 1기 멤버들이 한 분만 제외하고는 다 2기를 연임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잘 못해서 잘할 때까지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임이 돼서 제가 2기도 좀 들어갔는데 또 어제 첫 회의에서 제가 잘할 때까지 또 위원장을 하라 그래서 제가 2기도 지금 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요. 어쨌든 오늘 발표는 뭐 우리 충남의 1기 활동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근데 제가 충남위원으로서는 저 혼자만 온 것 같아서 완전히 뭐 대표가 됐는데 또 각 지역에서 오신 분들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런 모임이 앞으로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라북도에서 최창현입니다. 예. 우리 위원장님도 먼저 오셨는데 제가 먼저 인사드리네요. 예. 방금 막 도착했습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최창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전라남도 도의 권혜영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왔고요. 대전광역시 인권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있고 지금 이제 작년부터 제가 뭐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대전은 이제 2012년 11월에 이제 인권조례가 사실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 조례에 따라서 지금 저는 3기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대전시도 사실 보면 이제 충남도에서 올해인가요? 그죠? 뭐 인권 포럼을 이제 거창하게 했고, 광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5.18 민주화 운동을 포함해서 세계적으로도 뭐 인권 도시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뜻깊은 이 광주 지역에 오게 될 것이 굉장히 뜻깊고 일단은 관계도 좀 무량하기도 하고요. 오늘 이제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 오늘 회의인데 이제 뜻깊은 모임이 되어 좋고요. 생산적인 많은 이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충남에서 왔습니다. 황영란입니다. 제주가 아직 도착을 못하시고 다른 곳은 지금 오실 곳은 다 오신 것이죠. 전국에 17개 광역지자체가 있는데 12곳이 조례 제정이 이루어진 지자체이고 그 지자체 중에서 9개 지자체가 다 참여를 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위원회도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10개 강력지자체 인권위원회가 다 참여를 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이 시간에는 그동안의 활동 중에 그 같이 공유하실 위원회 3곳의 발제를 같이 좀 듣고 2부의 전체 우리가 협치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할까 싶습니다. 제일 첫 번째 발제를 광주시 최숙희 인권위원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광주 인권증진 시민위원회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광주 여러 가지 인권 증진국의 활동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는 아까 제가 소개했듯이 12년도에 그 인권증진 시민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2기를 8월 초에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을 갖고 있고 곧 이제 3기가 새로 구성이 될 건데요. 어쨌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또 시민위원들의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제 뭐 그거에 대한 평가하고 앞으로 활성화 방안 중에 하나가 또 어떻게 보면은 전국에 있는 그 위원회들의 연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서를 보면 강주광역시 인권증진 체계와 제2기 위원회 활동 내용 그리고 앞으로 위원회 활동이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것인가 이런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강주광역시 인권증진 체계를 보면은요, 어쨌든 국내에서 최초로 인권정담 그 행정부서인 인권담당관실이 신설이 됐고요. 어쨌든 조직이 6개 팀에 34명이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민간인 출신의 이런 구조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주시 인권 행정을 총괄하는 그래서 인권 그 기본 계획을 만들기도 하고요. 인권 헌장에 대한 그 구축, 체계적인 구축,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중점을 가지고 있고요. 인권증진 시민위원회라든가 인권의 거버넌스 운영 시스템을 가지고 가거나 세계 인권도시 포럼, 국제교류라든가 그래서 또 인권 옴부즈맨 운영,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인권 지표를 강주에는 이제 추진을 했는데요. 사실 인권 지표의 큰 그 근간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강주 인권 헌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차별받지 않는 어떻게 보면 소수라고 해서 차별받는 이러한 사회의 모든 반인권적인 행태들을 조금 없애고 평등한 그러한 그 지역 사회를 만들자 이런 취지의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5대 영역 18대 실천 과제를 만들었고요. 100개 인권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게 100개 인권 지표를 다 모니터하기가 어려워서 좀 추계하기를 해서 하는데요. 그래서 핵심 인권 실천 과제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하게 보호하고 증진되어야 될 인권 현안을 6대 분야 61개 과제를 제안을 해가지고요. 핵심 인권 지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 인권 지표를 보면 비정규직 비율, 애국인 차별 경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빈곤율, 교통약자 이동수단 개선, 자살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니터링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주는 인권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상임, 비상임 이렇게 합의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를 상담하고 조사하고 구제하는 그런 기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인권이라는 것은 어떤 자료상에 어떤 조례상에 나와 있는 그런 것만으로는 인권 도시라고 하기가 어렵다.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인권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걸로 변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인권 교육을 추진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보편적인 그런 인권 문화를 확산하는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양한 또 강주 지역에 인권 단체가 있는데요. 협력 사업으로 인권단체 협력 사업성과 결과 발표회라든가 찾아가는 주민 인권 학교, 청년 노동자 실태조사, 우리 동네 인권 찾기 시민 인권을 만나다 이러한 그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한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인권 마을 만들기, 그래서 일상의 공간에서 실현되는 인권의 가치를 어떻게 실현하고 가져갈 것인가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인권 거버넌스를 서로 구축을 해서 인권증진 시민위원회, 또 자치구 인권회의, 시행정부 인권정책 연석회의, 인권정책 라운드 테이블을 조직화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그 기관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주는 어쨌든 지금 2기를 8월 초에 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는 중구형이어서 2기 그 활동 사항을 좀 보여드리면요. 어쨌든 근거는 강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공동위원장 2명, 시장 1분하고 민간에서 1사람 이렇게 해서 공동대표 체제고요.
다양한 어떻게 보면은 시의회 의원도 포함이 되고요. 시민단체 단체도 활동이 되고요. 다양한 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이런 인력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기는 14년도부터 지금 하고 있고요. 8월 17일로 돼 있고 저희들은 이제 연임이 가능합니다. 주요 기능은 시민의 인권 증진과 인권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심의 자문 이렇게 돼 있습니다. 2기 운영 현황을 보면은요, 위원회 총 활동 사항이 15회입니다. 그래서 본회의하고 소위원회 이렇게 돼 있고요. 어쨌든 소위원회는 사안에 따라서 다양한 또 소위원회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워크숍이나 세미나나 토론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위원 참석률은 67.6%로 나오는데 저는 100% 다 참여한 줄 알았더니 다른 위원회 참석률보다는 굉장히 적극성을 가지고 위원들이 참석을 하셔서 앞으로도 많은 저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활동 내역을 주로 보면은요, 인권 현안 대안 마련을 위한 우리시 인권 정책 현장에 참여를 해서 100대 인권지표 개선 TFT 인권위원회에 참여를 한다든가 핵심 인권지표 실무 TF팀, 또 학교 밖 청소년 등 분야별 토론회, 인권정책 시민 원탁 토론회, 또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 인권 현안 논의 세미나, 제2기 인권도시 기본계획을 어떻게 평가하고 토론회를 가질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활동을 했습니다. 사실 2기 활동 내용을 보면은요, 시민체간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자문 반영 이렇게 돼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은 인권 지표를 강주시가 만들어냈고 이 100대 인권 지표를 개선하고 보완하는 그런 것에 굉장히 시민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 집중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기가 어려워서 어떤 영역으로 축약을 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좀 논의 대상이었고요. 또 인권 증진 및 인권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어떻게 방향을 잡는 그런 자문 역할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강주시에 그 노조, 그 공무원 노조 관련해서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 공무원이 부적절한 그 제재를 가한 그런 사안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도 시인권증진 시민위원회 입장에서 시가 좀 더 인권적인 측면에서 공무원들 노조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해서 입장 표현을 하는 의견 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운영소위원회 운영을 통한 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성 도모를 했는데요. 그때마다 사안에 따라서 좀 더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좀 심층적인 그런 내용들을 논의를 했습니다. 사진으로 나온 활동 내용이시고요. 자,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아쉬움도 참 많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1기, 2기를 다 참여를 한 위원으로서 책임감도 느끼고 좀 더 이 시민위원회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과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권증진 시민위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활성화가 되겠느냐 이제 이런 평가를 했는데요. 사실 시민사회나 시민이 시정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자체의 요구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민위원들도 좀 더 그러하게 시스템이 돼 있다면 좀 더 자기의 역량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요. 좀 그런 부분에 시스템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고요. 예. 그래서 현장과의 소통을 가지고 있는 어쨌든 현장 위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정에 그런 인권의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좀 반영할 수 있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 행정의 인권화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 강화, 정책과 사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 분석 평가하고 인권 영향 평가지 시행에 따른 자문, 이제 심의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요. 시정 전반을 논의할 수 있도록 조례위원회 권한을 구체적으로 좀 명시했으면 좋겠다. 사실 다양한 역할을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많은 위원들이지만 실제적으로 시가 정해진 사업을 그냥 그 심의하는 하나의 과정으로만 역할을 해서 굉장히 그 부분이 계획이 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설립하고 이랬을 때 심의위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그 계획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위원회 전체 회의의 모든 인권 사항을 심의 자문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좀 더 그때 인권 현안이나 정책에 따라서 소위원회 회의를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타 지역에 보니까 소위원회 그 활성화가 잘 돼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저희들이 부럽고 앞으로 강주도 그런 그 어떻게 보면은 활동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강주 지자체 인권위원회와 연대해서 어쨌든 인권 현안 공유 및 협력 방안을 도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이 자리도 마련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권 전담 부서의 권한과 역할 강화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인권 정책이 다른 부서를 견인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나 인력 위상이 담보되는 인권 전담 부서로서의 운영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그 공무원들이 인권에 대한 인식을 좀 확실히 가져가고 그래서 인권 전담을 하고 있는 부서가 어떠한 시행을 하도록 뭐 그 지침을 내리거나 이랬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반영을 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담당 부서의 그 인력이나 위상이나 예산이 따라야 된다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인권위원회의 자문심의 대상 사업을 시정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특별히 어떻게 보면은 모든 그 조직의 같은 저는 의미라고 보지만 단체장의 인권에 대한 확실한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타 기관은 모든 인권 회의에 시장님이 열일 제쳐놓고 착석을 하는 그런 모범적인 사례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유를 했습니다. 네. 그 행정의 인권화를 위한 지자체 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 및 재구성이 필요하다. 그 부서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인권 전담 부서의 권한과 역할 강화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인권 행정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단순히 딱 정해진 사업만 심의하고 자문하고 이렇게 위원회의 활동을 제한시키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계획을 세울 때부터 심의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시민위원회에 활동하고 연대를 좀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들도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강주 시민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그 광역지자체의 인권위원회 설치된 지가 5년 미만인 지자체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광주가 제일 먼저 되셨나요? 제일 먼저 그렇죠? 14년 8월이고 서울시가 14년 10월이고 12년. 네. 그래서 지금 광주에서의 그 활동, 이 보고, 재원, 문제 이런 것들을 들으시면서 이제 시작하는 위원회들은 부딪힐 문제 그리고 진행된 위원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문제를 고민하고 또 풀어야 하는 어떤 난제 뭐 이런 것들을 공감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저희가 진행을 충남에서의 인권위원회 발표 그리고 서울시에서의 인권위원회 발표 세 분의 발표가 다 끝난 후에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하고 또 질문하고 싶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세 분의 발표를 끝나고 난 뒤에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영 위원장님 부탁합니다. 네, 광주광역시의 우리 진행 상황이나 현재 하고 있는 활동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 서울이 2012년에 인권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충남이 그 다음 세 번째로 2013년 5월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3년 5월에 구성된 제1기 인권위원회가 이제 저희는 임기가 3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맞춰졌고 어제 2기 인권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도 제가 또 이게 다행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기 2기를 연임하게 돼서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발표를 맡게 됐습니다. 순서는 이제 1기 활동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텐데요. 1기 중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또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도민인권선언을 저희가 이제 제정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이제 성과와 이제 향후 과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2012년에 이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도의원 발의로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로부터 1년 후 인권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됐는데요. 그래서 2013년 임기 3년으로 해서 15명으로 이제 구성이 됐고요. 15명 중에 이제 당연직 2명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처음에는 그 당연직에 이제 그 주무부서의 이제 국장하고 또 이제 행정부지사가 이게 두 분이 이제 들어왔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었고요. 이제 위촉직 13분 중에는 도의원 1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5월에 이제 임기가 끝났는데, 그동안에 공식적으로 위원회 회의를 연 것이 총 21번, 1년에 한 7번 정도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건 처리가 이제 79건이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4년 내내 저희가 도민인권선언을 선포했고요. 전문과 6장 21개 조항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선포를 이제 했는데, 광주에 이어서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인권선언 선포식을 가졌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서울시는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이제 충남의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2014년 12월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2015년 작년이죠. 작년부터 이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따라서 각 그 부서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이제 1차년도 2차년도 5개년 계획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해마다 이제 몇 차례 회의를 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4개 분야 84개 시책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이제 전담 부서가 생겼습니다. 이제 자치행정과대에 인권증진팀 4명이 이제 새로 이제 부서가 신설이 돼서 이분들이 이제 행정적으로 서포트를 해주고 있고, 팀장과 주무관 3명으로 있는데, 오늘도 이 회의 거기 또 우리 뭡니까 지자체들의 또 회의에 3분이 오셨습니다. 저희의 이제 인권정책 추진 체계를 이제 그림으로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뭐 현재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보다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도민인권증진위원회가 이제 사실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저게 인권증진위원회가 인권위원회에서 이름이 바뀌었는데 저는 안 바꿨군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인권센터를 지금 이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제 인권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TF까지 꾸렸고 모든 준비를 완료를 해서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는 최초로 민간 위탁형으로 인권센터를 설치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을 한 것이 도의원들의 반대로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의회의 승인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이제 몇 차례 회의하면서 민간 위탁형은 지금으로서는 좀 시기상조다. 일단 직영형으로 한번 해보고 나서 나중에 민간 위탁형으로 가는 게 어떠냐는 공고사항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현재는 민간 위탁형 설치를 못하고 이제 올해 중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남 인권 협의체를 이제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협의체도 이제 올해 중으로 저희가 만들어야 될 과제로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큰 틀에서는 이제 이런 모양새로 이제 인권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희 나름대로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인권 정책 기본 계획에 따르면 모두가 행복한 인권 충남이 저희들의 비전이고요. 그 안에 이제 4개의 정책 목표가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 인권 교육 및 문화 조성, 인권 협력 체계 구축, 인권 제도 정비.
이렇게 각 분야별로 또 이제 세부적인 저희들의 인권 정책들이 84개가 이제 담겨져 있는데 사회적 약자 인권 증진에 관련해서는 각 분야 뭐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 농업인 이주민까지 해서 49개 사업이 들어 있는데요. 서울이나 광주하고 달리 저희는 충남이라는 사실 좀 지역이 넓습니다. 그다음에 또 농어촌도 이제 포함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도시 중심의 인권 정책하고 저희가 이제 광역지자체에서 인권 정책은 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최대한 반영하고자 그 정책에 이제 노력을 했고요. 또 이제 인권 교육이나 문화 조성도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해야 될 과제인데 인권 공모전, 인권 문화 행사 이제 이런 부분들은 작년부터 저희가 인권선언 이제 선포 1주년 기념 행사를 이제 시작하면서 이거는 이제 계속 이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도 할 예정이고요. 올해는 좀 더 축제 분위기로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할까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권 협력 체계 구축 방안에 있어서는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인권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될 과제가 있고요. 충남에서는 인권 지킴이단이라는 것이 발족이 됐습니다. 작년에 각 지역별로 해서요. 시군구 단위로 시군 단위죠. 그래서 지금 활동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인권제도 정비 부분은 이제 지금 조례가 있고 인권위원회가 있는데 인권센터를 저희가 이제 만드는 게 앞으로의 과제인데 사실은 전국적으로 다 모든 인권위원회 기구들이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인권제도를 모형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다 최초로 하는 이 모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하나의 실험일 수 있지만 다음 달에 저희가 워크숍을 통해서 좀 어떤 좋은 방안이 없을까 지금 그런 모델을 만들고자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원회 활동 사안들 그동안 있었던 거 제가 이제 설명드린 부분들인데요.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한 1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착수보고에서부터 중간보고에 도민공청회 최종보고에 이런 과정을 거쳤고요. 또 인권선언문을 작성할 당시에도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저희는 이제 인권선언 도민참여단이라고 해서 105인의 참여단을 구성을 해서 그들과 같이 이제 회의도 하면서 원탁 토론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도민인권선언문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0월 13일 날 이제 선포를 했고요. 저 맨 왼쪽에 위에 사진은 이제 원탁 토론회 그 도민 참여자들과 함께 인권 선언문을 만들 때 원탁 토론회 끝나고 함께 이제 기념 사진을 찍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인권 선언문 선포식 하는 장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행사 때 이제 인권 심포지움을 이제 그동안 몇 번 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도민 참여단들도 같이 하고 인권 학술 대회, 인권 토크쇼 이제 이런 부분들도 진행을 했었고요. 이거는 2014년 인권 심포지움 했던 그 행사 장면입니다. 토크쇼랑 같이요. 이때 서울시 인권위원님들이 같이 참여해 주셔서 함께 했었습니다. 일기였습니다. 저희 이제 이 도민인권선언문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5인이 이제 도민 참여단과 함께 전문 본문 6장 21개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1장은 이제 인권보장의 기본 원칙, 차별금지 원칙, 민주적 참여 원칙, 2장 인간답게 살 권리, 3장 안전하게 살 권리, 4장 일과 권리, 5장 약자 및 소수자의 권리.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이주민, 북한 이탈 주민, 뭐 그 외 소수자에 대해서도 좀 했고요. 6장에는 이제 마지막에 이행체계 마련 이렇게 해서 21개 조항으로 만들었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어제 회의하면서 이거에 대한 홍보 자료로서 좀 만화로 그림을 그려서 이것도 좀 제작해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준비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인권선언문이라는 것이 만들어 놓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도민들이 사실은 이걸 잘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책에도 반영을 해야 되고요. 인권 정지시책 추진 방안 토론회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인권정책 5개년 계획을 저희가 이제 세웠는데 그것이 이제 실제로
각 도의 주무부서에서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한 번, 또 중간에 한 번, 이제 연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 작년에도 2차례 정도 회의를 했는데 2015년 작년이죠. 작년 3월 달에 각 그 실무 과장들급들이 이제 참석을 하셔서 각 부서에서는 우리가 인권 정책의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올해 할 계획이다 하는 것을 함께 이제 토론회를 가진 것입니다. 설명을 하고 이제 또 논의를 한 자리였습니다. 이거는 그 사진이고요. 이제 토론회 한 사진. 그다음에 또 이제 저희가 한 일 중에 2015년 3월 달에 서울시 인권위원님들이 우리 충남도를 방문을 하셔서 저희랑 이제 MOU를 맺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 김영환 위원님이 이제 중간에서 이제 다리 역할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지자체 인권위원 단위에서는 최초로 협력 MOU를 이제 저희가 맺었고요. 이걸 토대로 저희가 앞으로 그 당시 이야기가 된 게 광역 지자체들의 인권위원회 협의체를 만드는데 우리가 좀 노력을 하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그때 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이제 발판이 돼서 그때 이제 우리가 양해각서 MOU를 맺을 때 이제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에서 11월인가 10월 달이었나 초청을 받아서 그때 이제 저희가 4개 도시에 이제 서울과 충남과 광주와 강원도가 또 이런 인권위원회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또 논의를 그때 가진 적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작년에 도민인권선언 선포 1주년을 맞으면서 인권주간 문화 행사를 한 모습입니다. 요거는 이제 올해 충남에서 이제 인권회의가 있었죠. 그래서 인권의 시작과 완성은 지역사회인들이라는 주제로 있었던 데 저희가 이제 참여를 했던 겁니다. 향후 과제에서 이제 요거는 이제 2015년 언도의 이제 저희들의 정책 과제고요. 2015년 기본적인 인권정치 시책은 이제 저희가 이런 식으로 7개 부문 61개 시책으로 도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 인권위원회에서도 이제 요것을 이제 점검을 한다 하는 것이고요. 2015년 주요 활동 및 성과, 작년에 있었던 것들입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향후 과제. 인권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의 실효성 담보가 필요하다. 인권정책을 저희가 이제 5개년 계획을 만들었는데,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 게 이루어지고 또 하나는 그 중에서 사실은 좀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은 또 수정을 해야 되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지사님이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올해 초에는 지사님의 주재하에 직접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각 그 주무부서에 실국장들 전부 다 모아놓고 인권 관련 올해의 이제 계획들을 전부 다 설명을 듣고 이제 그런 것들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현재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인권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위상 정립인데 사실 대부분의 조례들이 인권위원회는 심의 자문기구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과연 심의 자문기구로서는 일을 하는 굉장히 한계성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고민되는 것이 초창기에는 어느 정도 기반 틀을 만드는데 인권위원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반 틀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진짜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가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2기가 이제 어제부터 시작을 했는데 2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2기 활동이. 지난 1기에서는 기본 틀을 만들었다면 2기는 제대로 된 내용을 이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위원회의 위상이 제대로 정립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민을 저희들이 이제 계속 할 생각이고요. 이것이 단지 위원회 문제만이 아니라 센터와 인권센터와 또 실무부서와 또 거버넌스 이거에 상관관계가 다 있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워크숍 등을 통해서 이거에 대한 어떤 새로운 모델을 좀 만들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권부서와 인권센터의 역량을 좀 강화시키고자 저희들은 이제 바라고 있고요. 지금 이제 직영형으로 저희가 인권센터를 이제 하게 되면 지금 도의 주무부서의 입장은
일종의 인권보호관 한 2명 하고 저희한테는 지금 인권센터장을 이제 공모하고 이제 이 정도의 인원으로 처음에는 이제 시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일손인데 앞으로 만들어질 인권센터의 역량을 이제 어떻게 키워나갈 것이며 인권부서가 실제로 해야 될 역할은 뭐냐. 저는 이 도의 인권부서라는 것이 도 자체 내의 다른 부서와의 그 인권에 대한 그 정책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인권위원회나 인권센터가 하는 일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역할은 아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의 이제 그 관계 정립이 필요하고요. 또 민관 협치 인권 거버넌스 구축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이제 인권부서의 역할이 인권 친화적인 행정을 구현하는데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인권부서의 가장 큰 역할이다. 그다음에 지역사회 리더그룹의 인권 마인드를 이제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과제들을 갖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행히도 이제 저희는 아직까지 저희 인권부서가 주무부서의 이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 또 팀장이나 그 주무관들에 이르기까지 인권위원회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래도 적극적인 지지하고 따라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큰 마찰이나 갈등 없이 잘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일이 진행하다 보면 의견이 서로 다를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잘 조정하고 인권위원회가 제대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 그것이 저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그 활동도 많으시고 또 상세한 보고, 그래서 저희에게 많은 정보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예상된 시간이 11시 50분까지 저희가 전체 협의체 구성에 대한 논의까지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인권위원회 활동 보고 핵심만 그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홍세현 그 광주 인권 옴부드만도 앞으로 와서 앉으세요. 뒤에 계시지 마시고. 네. 그리고 울산에서 네. 울산에서 온 선생님. 네. 울산광역시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울산인권운동연대 대표를 맡고 있고요. 최민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주에서는 아직 못 오셨죠? 네, 비행기가 조금 연착을, 그래서 오시는 중이라고 합니다. 네, 말씀을 해주시죠. 사실은 지금 그 제주도 인권위원회 측에서 일종의 필리버스터링을 좀 해달라 부탁을 받았어요. 자기네가 도착할 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10시 25분에 공항에 도착을 했답니다. 비행기가 완전히 연착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거의 도착하실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거기 제주도 인권위원회 굉장히 의욕적으로 이 행사에 참여를 하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거의 상당한 위원님들이 오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지금 회의를 주재하시는 우리 최영애 위원장님께서는 간단히 해라 말씀하셨지만, 한쪽의 주문은 필리버스터링을 요구하고 제가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키가 커서 밑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서울시 인권위 활동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남이나 광주 사례를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게 비슷한 문제의식과 활동 경과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모두 15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관련 부서의 담당 국장께서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심의자문기구고 권고 기능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116조의 2에 따른 자문기구다 보니까 이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그런 제도적인 어떤 실효성이 있는 한계 이런 점이 좀 노정되고 있고 이것은 아마 서울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 인권기구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이 아닐까 싶고 이것은 앞으로 광역지자체 인권기구 협의회를 통해서 논의를 지속해 나가야 될 쟁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활동 영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기 인권위원회가 2012년 11월 달에 출범을 해서 15년 작년 11월 26일 날 활동을 종료했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산 콜센터 상담사 인권 개선 정책 권고라든지 또 서울시민 인권 헌장에 참여한 거라든지 이런 활동을 해왔고요. 2기 위원회가 약간 인터벌을 둬서 2016년 2월 달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2016년 2월 달에 출범을 했는데 벌써 회의를 21번이나 지금 했어요. 그러니까 불과 한 4-5달 사이에 21번의 회의를 했는데 그중에 정기회, 임시회, 소위, 공동연수 이렇게 해서 주로 소위원회 활동을 지금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소위원회는 인권협력소위와 증진소위, 제도개선소위 이 3개의 소위원회를 두고 각자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이것의 총화는 전체 회의를 통해서 총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기 위원회의 활동 경과는 예컨대 강남역 10번 출구 사건과 관련해서 서울시장에게 의견 제출을 긴급히 하였고요. 그리고 1차 인권 기본계획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서울시 인권 레짐이 원년도 그러니까 1기 인권위원회 활동을 마감하면서 보다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인권 레짐을 개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인권 조례를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마련되면 예컨대 시민인권보호관이라고 하는 옴부스퍼슨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그리고 인권위원회의 활동력과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 또 가버넌스와 이를테면 행정청과의 협력 방안을 강화시키는 방안 같은 것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엊그저께 시장님과 내용적으로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 합의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이 개정안은 의회로 넘어가서 커다란 문제가 없는 한은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또 하나 문제는 국제인권도시 회의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말경에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지금 준비 중인데 이것이 지금 충남인권대회하고 광주인권도시 포럼하고 서울에서 하는 요 3개의 전국적이고 또는 국제적인 행사가 어떻게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역할 분담이 될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 회의 준비를 위한 지금 전문위원단이라든지 실무 추진단들이 지금 구성돼서 가동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금 서울인권포럼이라고 가칭 주로 이제 시민사회, 인권시민사회의 협력구조를 확보해서 주로 인권과 관련한 아젠다 또는 이슈들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포럼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니까요. 인권 행정 연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조례 제정이 2012년도에 됐고 인권위원회는 11월 달에 이루어져서 거의 비슷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주나 충남하고요. 그리고 이듬해에 2013년도에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17년도까지 수행해야 될 기본계획을 마련했고 따라서 2기 위원회에서는 인권정책 기본계획 제2차 계획을 마련해서 임기 중에 마련해서
확정시켜야 될 그런 사명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인권위원회 활동 중에서 아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사실 서울시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시민에 대한 권리구제 체제는 시민인권보호관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시민인권보호관이 이제 옴부드스퍼슨으로서 독임제 기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민 참여 구조에 의해서 지혜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지혜를 모아서 결정을 하자, 이런 취지로 시민 배심원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뭐 거의 비슷합니다. 다른 지자체의 기본계획하고. 그러나 비전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인권을 누리는 서울이라고 이렇게 정해서 아주 좋은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이건 뭐 나중에 문서를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서울시 공무원 인권교육은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지금 부과하고 있어서 일반 교육과정은 2시간, 그래서 본청 공무원, 본청 소속 공무원, 사업소 등은 다 이수를 해야 되고요. 통합교육과정이라고 해서 본청의 인권 관련 유관부서인 실본부국에 대해서는 아예 하루에 7시간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제 서울시의 인권 강사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권 강사 양성 과정을 총 80시간에 거쳐서 굉장히 인텐시브한 코스를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작년까지 2기 인권 강사 양성 과정을 운영을 해봤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아주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분들이 지원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인파워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 추진 실적은 표를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인권 단체와의 지원 사업이나 협력 사업 같은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 시민인권 배심제도 특별히 문서를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고민스러우시겠지만 사실 인권행정이라는 것이 행정청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라는 행정청과 인권시민사회 그리고 그 외의 국제사회, 그 가운데서 교량 역할을 하는 인권기구들이 효과적으로 협력과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서 비로소 인권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에서 최초로 UN 인권이사회에 2013년도에 아마 인권이사회에서 지방정부와 인권이라는 의제를 선정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이 되고, 이에 따라서 광주가 2013년도, 그리고 서울이 2014년도, 그리고 충남이 여기에 이제 더 붙여서 지금 3개 지자체 인권 활동이 UN 인권이사회에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적인 인권 정책으로는 실태조사, 그리고 권리구제 활동, 그다음 세계인권선언의 날 행사, 무료법률 상담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올해 사업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모니터링을 계속해 나가고,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를 개편하면서 역량을 증진시킬 방향을 모색할 것입니다. 배심원 회의라든지 인권교육은 루틴하게 계속 가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올해 말로 예정되어 있는 국제행사에 서울시의 역량이 상당 부분 투여될 것으로 예상되고, 인권위원회는 이것에 대한 지원 역할을, 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는 각 위원회별로 질문이나
아니면은 하시고 계시는 그 역할 기능 중에 중복되지 않고 우리 위원회의 어떤 독특한 활동 이런 게 있으시면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질문 주세요. 새 단위에 대한 질문도 주시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위원회의 활동을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홍감표 위원님 해보실래요? 예, 갑자기 지목하셔가지고 당황스러운데요. 예. 근데 저기 이제 사실은 이 뭐 세 군데의 광주와 충남과 서울의 인권위원회 활동 및 과제에 관련된 발표를 듣고 난 다음에 약간 공통적으로 제가 드는 느낌은 이게 사실 그 두 번째 인권위원회 협의체 구성 운영 제한과 관련돼서 연계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만 받은 느낌은 이 발표가 지자체의 인권 활동과 관련된 발표냐 아니면 인권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발표냐가 분명하지 않는 게 공통적이었다는 거죠. 세 군데에서 받은 게. 사실 저희가 이제 오늘 모인 거는 뭐 전남은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먼저 출발한 위원회들이 어떤 모범 사례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에 오히려 더 관심이 있는데 광주를 비롯해서 서울에서 이루어진 활동들이 물론 전남보다는 당연히 장족의 발전을 하셨지만 그래서 인권위원회가 지방의 인권 정책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기여한 바가 어떤 식으로 성과로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보다는 상당수는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인권 정책에 관련된 설명이 많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현재 각 먼저 출발한 인권위원회들도 지자체 내에서 그 위상이라고 하는 걸 아직 제대로 좀 자리 잡고 있지 못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많은 얘기를 드리면 좀 그렇지만 이제 뭐 이 자리에서 좀 고민되는 게 결국에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 성격이라고 하는 게 심의자문에 있는데 심의자문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심의 자문을 주기적으로 내지는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 게 있을 테고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필요할 때 절차상으로 뭐 인권과 관련된 내용 한번 들어봐야지 라고 하면 내 정책 추진하다가 말미에 한번 그냥 끼워가지고 진행하는 방식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일단 뭐 전남의 경우에는 이번에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후자에 가까웠고요. 마지막에 이제 사실 다 정리되는 단계에서 들어가는 거였고 상당수 위원회가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서울을 보면서 약간 이제 느꼈던 거는 최근에 뭐 늦게 출범하시고 나서 짧은 기간인데 뭐 굉장히 많은 회의를 개최하셨다. 근데 회의를 개최할 때 단순 자원봉사는 아니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회의 개최할 때 진행되는 회의에 대해서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에 대해서 회의비, 자문료 뭐 이런 것들을 지급하고 하시게 될 텐데 그게 결국 그러면 인권위원회 자체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느냐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무슨 인권 포럼을 기획해서 하더라도 포럼에 다른 전문가분들을 불러서 모셔가지고 얘기를 들으려면 그분들도 자원봉사는 아니시거든요. 근데 아마 그래서 서울시는 충분히 예산을 밀어주고 계신 것 같다. 근데 전남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인권팀 자체도 예산이 별로 없는데 그 인권팀에서 부과되어 있는 인권위원회가 얼마나 지금 뭐 예산이 확충되어 있을까요? 사실상 이제 예산 문제가 확충되지 않으면 서울시처럼 하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자체에 와서 물론 지자체 장이 어떤 그 인권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뭐 그게 차이가 나게 되는 상황이긴 한데 뭐 그거 하나를 뭐 이렇게 협의체를 만들어서 협의체에서 뭐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뭐 그게 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뭐 정부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지만 지자체에서 연말 아니면 연초에 업무 계획을 짜고 그 업무 계획 짜면서 예산 배정까지 다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러면 한번 업무 계획이 짜여지고 나면 뭐 이런 사업이 필요합니다. 뭐 해봐야 예비비에서 뭐 하는 거 외에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권 관련된 정책을 조금 의견을 주고 이러고 하려면 사실 업무 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조금 관여를 해서 의견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견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결국 그게 이제 그런 것을 정기적으로 넣고 정례적으로 넣을 수 있는 절차에서 거치도록 할 수 있는 걸 뭔가를 이제 공통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데 사실은 그거는 전국 단위에서도 사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계획 수립할 때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결산하고 성과 업무 평가를 하거든요.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성과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성과 평가할 때 이제 거기에 이제 인권 관련된 사항들 내지는 인권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없고요. 결산은 예산에 안 들어가니까 결산도 없는 상태이고 또 하나 이제 그런 예산이나 결산과 관련된 부분은 지자체에서 안 하면 지방의회가 있어서 지방의회에서 할 때 좀 같이 연계해서 지자체를 좀 이렇게 압박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으면 좋은데 지금 현재는 지자체에서 인권위원회가 있는 곳 중에 지방의회하고 상호 연계돼서 활동을 하는 곳들이 얼마나 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인권위원회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실 옴부즈맨 기능하고 정책 자문 기능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지자체에서의 이제 인권위원회는 옴부즈맨을 따로 두고 심의자문만 하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 옴부즈맨 개별 사건을 다루어서 조사를 하고 공고를 하게 되는 이 옴부즈맨과 인권위원회가 얼마나 서로 자주 만나가지고 의사소통하고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정책으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자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느냐, 둘의 위상은 또 어떻게 되느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옴부즈맨은 옴부즈맨대로 열심히 하시고 인권위원분들은 인권위원분대로 열심히 해서 서로 상호 시너지 효과가 안 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뭐 인권 전문가라고 해서 인권위원으로 임명이 됐지만 또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인권위원 이 전문성을 갖기는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러면 이제 인권위원들도 정해진 기간 안에 시정과 관련된 어떤 전문성 있는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그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게 누적이 돼서 결국 그분들이 시정에 기여를 할 수 있게 될 테니까. 근데 일단 다 완성된 분이 온 걸 전제로 하고 추가적으로 뭐 그런 백업은 없습니다. 없는 거 뭐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문성 강화 그것도 사실은 뭐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광역지자체에서의 예산과 결부되는 문제일 겁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예산을 따로 투자를 해줄 건지 좀 뭐 그런 문제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번 이제 들어온 다음에는 현장 결국은 이제 전문성이라고 해도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로 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하고는 간극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 그룹이 여러 그룹이 있는데 그런 여러 그룹들이 모두 다 위원회로 들어와서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런 NGO 분들의 문제 의식이 어느 정도라도 이 시정에 좀 이렇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하고 공유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개별적으로 개인의 역량으로 그게 잘 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공식적으로 관련 NGO들하고 이렇게 정기 면담을 통해서 의견을 받아서 피해서 이런 게 안 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거를 위원회에서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결국은 아직은 좀 약간 위원님께 각 지자체 위원님들의 개인 역량에 맡겨져 있는 문제가 아니고 공식화되어 있지 않다. 절차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좀 이제 뭐 부족하지만 제가 짧은 시간에 좀 이렇게 고민해 보면서 느꼈던 거고 그게 앞으로 좀 그 협의회 그러면 그게 개별 인권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냐 아니면 협의체를 만들면 이런 것들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거냐 이제 이런 논의가 쭉 이어져서 좀 논의가 됐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질문 의견을 구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죠.
이제 제가 특정을 해서 홍관표 위원을 좀 이렇게 그 지명을 했던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계셨고 그리고 법무부의 인권과에 가서 실제로 지금의 행정 그러니까 여기는 위원이 NGO라면 뭐 GO로 있었던 그 담당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시고 지금은 또 이제 이렇게 위원회 위원으로 또 대학교에 이제 계시는 그래서 이제 다각적인 그 의견 이런 것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두어 분만 더 질문을 좀 하시고 그리고 사실은 자연스럽게 왜 협의체를 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협의체는 어떤 기능을 해야 될 것인가 현재는 더 나아가는 단계에서는 이제 이것이 단계별로 이제 있을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새 지자체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답을 해주시고 서울시에 관련해서 질문하셨던 거에서 우선 답을 드리면 회의 수당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돈과 관련해서 뭐가 있었죠? 포럼 같은 것, 뭐 이런 거 그것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어쨌든 인권과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고 그리고 지금 예산 이제 집행 그 기획하는 철이어서 인권과에서는 인권위원회와 미리 예산 관련해서 회의를 하자고 그렇게 서로 의견을 교환을 하고 그 예산 집행에도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관여를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적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회의마다 소위원회별로 이제 저희가 굉장히 활발한데 인권과에서는 다 같이 오십니다. 같이 오시고 담당이 다르세요. 그러니까 증진 소위에 들어오시는 담당, 협력 소위에 들어가는 담당. 근데 저희가 회의가 많았던 이유는 이번에 2기가 들어가면서 인권 조례를 개정안을 만들었어요. 그거를 하느라고 저희가 회의가 좀 많았습니다. 전체 회의는 한 달 반, 그리고 각 소위위원회는 한 달마다, 그리고 제도 소위는 이번에 만들면서 격주 그리고 매주 이렇게 만났던 그 회의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저희가 그냥 자연스럽게 네네. 네. 예, 이 서울시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충남도 그렇고 뭐 또 전남도 그렇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인권 정책을 끌고 가고 있는 그런 도시들인데 공통적인 거는 일단 그 지자체장이 지금 정부에서는 야권에 있는 분들이에요. 좀 안타깝게도 사실은 그게 현실적으로는 너무 극명해서 이제 인권에 대한 그 거부감이나 또 아니면 그 인권을 삐딱한 시각으로 보는 그런 그 지금 현재 여권, 그러니까 새누리당 출신의 또 그쪽이 더 우세한 지역의 인권위원회들은 사실은 너무 지금 얘기하는 것들하고 너무 먼 얘기입니다. 이것도 제가 그 울산에 지금 인권 증진 조례가 만들어진 거는 2012년인데 위원회가 2013년 내에 꾸려져서 작년에 1기가 끝나고 올해 2기를 작년 말부터 2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조례를 만드는 것도 저희가 뭐 저희 단체가 중심이 돼서 준비도 해오고 이래 한 과정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늘 느끼는 거는 제가 느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인권이라는 게 이제는 우리 그 지자체의 정책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받아들였을 뿐이지 이게 얼마만큼 필요한지 또 어떻게 이게 자리를 잡아야 되는지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단체장의 의지하고 절대적인 관계에 있기도 하지만 그렇고 그래서 저희는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인권 전담 기구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권 전담 조직이 담당 부서의 담당관이 아주 열심히 잘 하고 싶어. 그리고 막 열심히 모르니까 쫓아다니고 귀찮을 정도로 쫓아와서 뭘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이제 알아서 뭔가 잘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그 며칠 후면은 다른 부서로 가버렸어. 이게 너무나 연속적으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일기위원회를 해서 처음에는 제가 이욕적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제가 뭔가를 하는 게 어쩌면 인권정책에 누가 되지 않을까. 어떤 누냐면 지자체장이나 아니면 그 그걸 담당을 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눈에 역시 인권은 피곤한 거야 라는 걸 심어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얘기하고 아까 우리가 심의자문위원 워치독 얘기까지 서울시에서는 작년에 그 전에 우리 그 위원장님이 굉장히 고심했던 워치독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할 수 있는 데는 당연히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심의자문위원회 역할조차도 안 된다. 지자체장이 대충 전담 조직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그 개별적으로 자기가 눈치 봐가면서 예산을 짜고 뭐 인권 교육이나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인권이라는 거를 제대로 심으려고 하면 결국은 인권 활동가나 인권 단체들이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거부하죠. 그래 버리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저희 단체에서는 거기 위원이 2명이나 들어가 있고 그런데 뭐 하는 게 뭐 있냐? 아니 나 지금 하는 것도 잘하고 있어. 왜? 뭐 인권 교육 한다고 해요. 찾아가는 통장 교육도 한다고 그러고 그래 해요. 그리고 또 기본 정책도 만들었어요. 혹시나 내가 더 나서 뭘 왜 안 하냐고 하면 그것조차도 안 할까 봐 가지고 가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이건 경험이고요. 그래서 물론 지금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 서울시, 전남, 광주, 충남 이런 데서는 할 여건이 주변에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여건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만 잘하면 니네 따로 이게 아니라 그 힘으로 전국의 이 지자체 위원회를 제대로 하나로 묶어내는 작업을 난 먼저 좀 같이 했으면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그 협의체가 제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위원회들을 방문을 해서 우리 소개를 하고 또 그런 것들은 무슨 행사를 하고 이러면서 위원회의 위상 자체를 조금 더 심의 자문이라도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만들어줘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오늘 와서 우리가 만약에 뭘 하면 그래서 반드시 좀 협의체가 조금 더 연대체의 그 위상까지 좀 강화해서 빨리 만들어서 그러지 않는 다른 그 지자체들이 이 일에 조금 더 가까이 좀 다가갈 수 있게끔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라북도에서 온 최창현입니다. 서울, 광주, 충남 기조발제 하셨는데 저희는 들으면서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먼저 이제 선도적으로 먼저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인권 중요한 게 이제 생활 속에서 우리 이제 느끼는 피부상의 인권들이 좀 괴리감이 있어요. 이런 인권위원회나 인권센터 같은 게 뒀을 때
그러면 먼저 이 지자체에서 일하는 그 생활 속 인권과 관련해서 시민사회의 자원 발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발굴과 지원 등을 어떻게 고민하고 하고 있는지, 그래서 좀 선례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이제 인권협의체 관련해 가지고 저희도 이제 알고 계시죠? 남원 평화의집이라는 장애인 시설에서 상습 폭행이 일어난 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관이 운영하는 기관이 한국기독교장로회복지재단이고, 이 그러니까 법인 설립 허가 주체가 서울시예요. 전라북도가 아니라. 인권 침해 현장은 전라북도인데, 다시 말하면 이제 복지와 인권이 이제 충돌이 많이 일어나요. 복지 현장에서 특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러한 지자체나 정부의 보건복지부에서 많은 자원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신축, 개축, 증축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감시 체계가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복지 시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이 인권협의체에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담보해낼 건지 좀 그런 것도 협의체에서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전라북도 자체의 시설 허가권이 있었다면 도 자체에서 해결하겠죠. 하지만 이런 한국기독교장로회복지재단 같은 경우 114개 정도의 이러한 시설 및 복지 관련 일을 하고 있어요. 전국에 걸쳐서. 전라북도 같은 경우 그쪽 재단에 대한 감시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소하려면 이런 협의체에서 좀 논의를 해서 그 방안들을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을 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두 가지 정도 제안을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아마 주최 측에서 그 점심 이 시간이라든지 전체 시작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스케줄 때문에 11시 50분까지 완료되기를 원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워낙에 한 20분 늦게 시작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기도 다 20분씩 늦추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오늘 이 논의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거를 조금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오늘 궁금해하고 또 알고 싶어 하셨던 여러 가지 질문들은 저희가 협의체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을 할 거냐. 오늘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것은 지난 충남에서는 제안서들을 다 이렇게 보내고 거기에 동의하시는 지자체들이 오늘 모여서 협의체 회원이 되는 것을 전제로, 그리고 그것을 하면 오늘 발족을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우선 하나의 그 과정이 오늘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저희가 동의, 제청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발족시켰으면 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협의체를 어떻게 갈 거냐 해서 지난번에는 느슨한 형태로 이것을 일단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좀 더 고민하고 만들어가고, 더 나아가서는 각 지자체에 어떤 의미에서는 적극적 의견 개진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닐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이제 사실은 김영한 위원님이 그동안의 이 협의체의 경과, 그리고 취지, 그리고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설명을 하시는 시간이신데, 그거를 짧게 해주시면 좋겠고, 왜냐하면 거의가 다 지금 공감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 절차상으로 짤막한 설명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협의체에 그러면 공식적으로 띄우는 것을 공식적으로 저희가 의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늦게지만 제주도 인권위원회가 오셨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제주도 인권위원회가 굉장히 열심히시고, 그리고 처음 출발을 하신다 그래서 그러면 협의에 관련한 우리가 주요한 어떤 의제, 아젠다를 가지고 회의를 제주도에서 하면 어떨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협의체를 하고 나서 의장단 이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에서는 사실은 첫 번째
매년 그 돌아가는 회의를 개최하는 곳이 의장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가면 어떨까, 이런 의견까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제주도에서 네, 위원장님 또.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도 인권위원회 임문철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께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서 가능한 많은 우리 인권위원들이 이번 모임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신 차리기도 전에 회장님께서 또 제주도 개최를 말씀하시는데, 일단 제주도 개최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좀 오신다면 그 두 손을 활짝 벌려서 환영하고요. 또 오신 김에 또 여러 가지로 관광도 하고 휴식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먼저 출범하신 여러분들의 사례들을 경험들을 많이 배우고 익혀서 저희들도 빨리 뒤따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짧게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주 시민사회단체 제가 갖고 있는 대표직이 두 개에서 헷갈렸습니다. 제주 인권단체 연석회의 대표직으로 있습니다. 제주장애인 인권포럼이라는 인권단체의 또 대표직을 겸하고 있습니다. 고현수라고 합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실 제주도가 늦었는데 사실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제주도의 도의회 의원입니다. 김희현 의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임문철 신부님이 이제 이번에 인권위원회가 발족되면서 이제 위원장으로, 오늘 전체 17명이 왔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다 의원들이 전부 다 왔는데, 사실 조례 발족하고 인권위원회 이제 구성하고 하는 이제 그 단계를 다 밟았고, 작년도에 충청도에서 우리가 하는 인권회의에 참석해서 그때 많은 것들을 좀 배우고 익혀서 제주도도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보자 해서 저도 이렇게 함께 참여했고, 또 아까 좀 전에 말한 제주의 개체 문제도 지금 지사님께 논의가 돼서 사실은 중앙에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고민하고, 또 지사님께서도 아마 그거에서 긍정적으로 이제 검토하고, 또 저희들도 인권위원회에서 제주 개최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하고, 위원장님도 좀 전에 말씀했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늦었지만 아마 그러한 대회를 통해서 또 제주도가 더 빠르게 이렇게 좀 진행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여기 계신 선배 인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이 가르쳐 주시면 아마 우리 위원회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분위기를 좀 편안하게 즐겁게 가자고 제가 그냥 제안을 드린 건데, 너무 진지하게 받으셔가지고 제가 이거 잘했나 이제. 네. 시간적으로 조금 촉박하니까 이제 김영환 위원님이 한 3분 이내로 좀 말씀을 하시고 전체 우리가 절차를 밟겠습니다. 예, 우선 경과보고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으므로 아주 간략하게 2015년 3월에 충남도하고 서울시 인권위하고 MOU를 체결을 한 이래 2015년도 10월 8일 4개 광역지자체 인권기구 관계자 위원들이 모여서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광역지자체 인권기구 협의체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2016년 3월에 충남인권회의에서 이제 재확인됐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 사이에 2015년도와 2016년 사이에 대부분의 인권위원회 임기들이 마치게 되는 모멘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약간 인터벌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충남 인권회의 이후에, 인권대회 이후에 이제 오늘 모여서 이제 이 문제를 가시화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저는 우선 이 협의회를 통해서 제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보의 공유 그리고 교류 협력이다. 이걸 통해서 좀 앞서 나가고 있는 데는 나누고 좀 뒤에 가고 있는 데는 좀 배우고 이렇게 해서 전국 지자체의 균질적인 발전을 좀 도모하는 데 이 협의회가 좀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특히 지금 인권기구나 조례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지역이 꽤 있습니다. 예컨대 세종시라든지 영남, 대구, 부산, 경북, 경남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가 이 협의회를 통해서 견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각 지자체별로 각계약진을 하다 보니까 너무 소모적인 혼선 또는 그 행정비용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불이 되고 있는 편이다. 아까 이제 우리 홍관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지자체의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옴부스만과 합의제 인권기구를 동시에 운영한다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논의를 좀 해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좀 실효적인 이런 인권 제도 또는 규범 같은 것들을 좀 공동 모색해 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는 주로 각 지자체 인권기구가 가지고 있는 이슈와 현안을 좀 공유하고 그 사례를 발표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한 지혜를 모으는 것을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유엔의 UPR 시스템 같이 예컨대 국가인권위원회 플랫폼을 만들고 여기에 지자체 인권기구들이 좀 각 성과와 한계 같은 것들을 공동 논의해서 전국적으로 지자체의 인권 증진을 도모하는 그래서 유엔 인권이사회 UPR 시스템 같은 방식으로 국내적인 시스템을 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지금 조직적으로 이게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장단을 구성하는 것은 약간 좀 형식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최영애 위원장님 말씀처럼 차기 회의를 유치하는 위원회가 의장직을 수임하는 것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게 되면 윤번제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도착하자마자 벼락과 같은 말씀을 들은 셈이 되겠습니다만 제주도 인권위원회 가령 제주도 인권위원회가 다음 회의 내년도에 전국 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회에 이를테면 오늘이 이제 발족이라면 1차 회의를 거기서 갖는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제주도 인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의장직을 수임하시는 거고 1년 동안 그 이제 협의체 운영 실무까지 맡는 거죠. 근데 그 실무라는 것이 사실 뭐 크게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각 지자체 인권기구 연락해서 회의에 참여하도록 하고 거기에 사례 발표하도록 하고 그런 실무적인 지원을 좀 맡아서 하시는 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원칙적인 합의를 동의 제청해 주시는 문제와 아울러서 제가 제안 말씀드린 의장단 구성에 관한 문제도 일괄적으로 함께 의견을 좀 모아주시면 얘기가 논의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이런 협의체를 발족을 시키려면 협의체의 구성, 조직, 어쨌든 운영 이것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본래는 오늘 그것을 가지고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임기들이 이렇게 바뀌는 단위가 너무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딱 정하기가 그리고 의견을 미리 수렴하기가 좀 힘든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법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절차 여기에 익숙하신 분들은 좀 뭐가 안 맞다 이제 이런 생각이 금방 저도 들으면서 이거 맞나지 이런 생각이 다시 좀 드는데요. 이러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협의체를 구성한다. 그리고
오늘 그 협의체에 이제 이 지자체가 들어오겠다 구성원으로 이 얘기는 미리들 나누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구성하기로 한다. 그 조직과 내용과 이런 것은 사실 그 갑작스럽게 웬 날벼락도 아니고 장소뿐만 아니라 이런 것까지 이제 그 뭐 아웃라인을 잡으라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몇 단위가 아니 뭐 경험을 그 많이 그래도 축적을 한 광주와 충남과 서울시 이쪽에서 준비 그림을 좀 그리는 방식으로 위임을 좀 하는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회의에서는 오늘은 이 협의체 회원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협의체를 구성했다. 여기까지 가고 구체적인 내용과 조직과 운영에 관한 거는 다음 회의에서 확정 짓기로 하다. 뭐 이런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오늘 출범한다고 하고 박수치고 좋게 하면 좋긴 하겠는데 사실은 저도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협의체가 출범한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전남에 있는 다른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아예 이런 사실을 모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회의 참석자가 명으로 출범하기로 하는 것에 찬성하기로 하고 뭐 예를 들면 성명 형태로 하고 그 뒤로 각 지자체, 광역지자체 위원회에서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한다는 문서 형태를 기탁하는 형태로 해서 받으시는 게 절차적으로 맞으실 것 같은데요. 그거를 그러니까 각 지자체의 위원들이 다시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모은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기탁을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협의체는 출범을 하는 거죠. 근데 그 협의체 구성이 누가 될지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 위원들이 결정을 해서 보내시는 걸로 그렇게 처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늘 의장을 하셨으니까 서울시 인권위원회하고 이제 김영환 그 위원님께서 이제 그 기탁을 받을 수 있으려면 기본 문서 형식 같은 거를 좀 만들어서 배포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본 지난번에 이제 네? 그 충남에서 저희가 회의를 했던 거는 회의체를 결성하기 위해서 그때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명의로 그 위원회 이름으로 제안서를 보내기로 했고 그렇게 갔을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간 곳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자체에 지금 출범을 했거나 아직 그래서 안 된 곳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제 의장은 오늘 맡아서가 아니고요. 그때 의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맡았었고요. 그래서 이 준비까지 해서 사실은 하기로 했는데 너무 위원회들이 그 변동이 있는 위원회가 많아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전체를 모으기가 힘들었다는 거였고 그러면 오늘 그 참여한 9개 지역위원회에서도 아직 공식적으로 여기 협의체에 구성이 되는 것을 동의받은 곳이 있고 아직 못 받은 곳이 있고 이런 거죠. 그럼 절차적으로 남으실 곳은 이제 하실 것은 절차를 진행을 하고 오늘 이미 그 위원회에서 협의체에 합류하기로 한 위원회는 합류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셔서 그 합류한 위원회의 이름으로 이것을 가는 것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서울시가 단독으로 가기보다는. 네. 저기 어떻습니까? 각 위원회별로 말씀을 해주시죠. 그 제안서는 이미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네, 말씀하세요. 아무튼 지금 홍관표 위원님 말씀처럼 이 자리에서는 협의체 발족하고 여기 계신 분들의 연명을 통해서 그리고 이거를 이제 위원회 차원으로 더 확대하고 외연을 확장시키는 문제는 각 위원회별로 노력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협의회 구성원을 멤버십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나가면 될 것 같아요. 협의회는 오늘 발족하는 걸로 하고. 오늘 발족하는 거는 의문이 없는데요. 협의회 구성 회원이라고 하는 게 각 광역 지자체 인권위원회가 회원이 되는 위원이 되는 거죠. 일단은 위원회가 아니라 여기 참석하신 위원들이 이제 근데 멤버들이 되는 거고 구성상 이 협의체를 각 위원회가 회원이 되는 방식으로 해야 그렇습니다.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그래서- 하기에는 예. 지금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 출범은 하고요. 예. 그러니까 조약 만들 때도 조약 성안한 다음에 나중에 기탁서를 받는 것처럼 일단 오늘 하시기로 한, 그리고 또 여기 참여한 사람들이 그런 협의체를 찬성하는 데서 만드는 거에서 반대하시는 분들 없으니까 출범하기로 한 건 했지만 실제로 그 협의체에 어느 분들이 들어올지는 각 지자체 단위에서 최소한 회의를 해서 지자체위원회 위원들이 회의를 해서 동의를 한 뭔가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거죠. 네, 사실은 그 제안서를 보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현재 그렇게 공유되지 않고 아직 그 사실 받지 못한 곳도 있고, 그럼 다시 오늘 출범하기로 했다. 이제 그리고 여기에서 참여한 9개 지자체 위원회에서 위원회 자체가 동의해서 들어오기로 한 곳은 위원회가 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회가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오늘 참석한 그 각각의 위원회 이름이 같이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제안을 보내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본래는 네. 논의하고 오시기로 했었던 곳들이 꽤 있는데 아직 그 확인이 안 되신 거죠? 네, 그러면 그 확인 절차를 밟고요. 그리고 일단 세 위원회 있죠. 광주와 충남과 서울, 이 세 위원 각 그 서울에는 김영환 위원이 그 카운터파트가 되면 될 것 같고 다른 분들도 좀 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세 곳에서 성안을 좀 하죠. 성안을 하고,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하는 국제회의의 한 파트를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활용을 해서 이렇게 했지만 아까 홍가표 위원이 얘기를 한 것처럼 사실 위원회의 활동과 위원회의 방향과 이것을 중심으로 놓고 가는 거를 하려면 따로 한번 회의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제안서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걸로 제가 그 전체 결론을 내린 것으로 해도 될까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주십시오. 네. 그러면 사회자의 권한으로, 의장의 권한으로 오늘 이렇게 결론을 맺은 것으로 하고 오늘 전체 이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깐 오찬 장소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찬 장소는 저희 그 안내 직원이 있거든요. 한 2분 더 보러 가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려조 삼계탕에서 오찬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현재 장소가 5.18 기록관입니다. 작년에 개관했는데요. 그 5.18 민주화 운동은 세계적 기록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그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신 분들은 오찬하시고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오후에 1시부터 어떤 그 저기 아시아문화 전당에서 특별 회의들이 진행하는데요. 우리 안내 책자를 보시고 가능하면 관심 있는 분야에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리 뜨지 마시고요. 우리 같이 단체 사진을 단체 하나 사진, 찍어서 예, 기념 오늘 사진 어쨌든 발족하는 기념 사진으로 찍겠습니다.